국어의 어제와 오늘. 어제와 오늘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는 얘기겠지. 이런 거 언어의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 무슨 말이에요? 언어는 어떤 말이 생겨납니다. 생성. 많이 쓰입니다. 발전. 안 쓰면 사라지죠. 소멸의 단계를 거칩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중세국어는 언제부터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요?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이때를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서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다. 언어의 역사성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자.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주체적으로 탐구해서 해석해봅니다. 이 시절에는 원승모음어가 없었어요. 이 시절에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하고 있었네요. 이 시절에는 국외음어가 없었군요. 세상에 중세국어 시절에 이어적기를 했었구나. 이런 걸 떠올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어느 단어에 밑줄 그어놓으면 이 단어를 통해서야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3가지 쓰세요. 1, 2, 3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최종 목표는 그거야. 다음 밑에 생각 열기. 옛날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도다. 전차로 뭘 만들어? 어린 아이들이 쓰는 걸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 왜? 지금 쓰지 않는 단어를 쓰고 지금과는 의미가 달라져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이미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전차로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국어에서 소멸된 단어고요. 어리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영하다 이 뜻이죠. 아, 맞아. 의미 변화 중에서도 의미 이동된 단어였었어. 이런 말 떠올리면 끝이지. 서로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엉뚱하게 해석할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질문하기.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 중세국어 자료를 살펴보면서 현대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거예요. 알고 싶은 것 자유롭게 질문합시다. 패스. 다음 페이지. 우리의 말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는데 각각의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체크해야 될 것.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소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표기나 의미도 변화합니다. 언어는 변화하는데 뭐가 변화해요?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표기도 변하고 의미도 변하고.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요즘 다 강아지를 보고 댕댕이라고 하는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국어의 모습 또한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마 100년, 200년 이후에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이 지금 이때로 오면 의사소통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걔네는 그런 번역기를 갖고 올 수도 있겠다. 국어의 시대 구분. 어쨌든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건 중세국어니까 중세국어는 언제에서부터?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이때를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얘네들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지.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물론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중세전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발발 때까지를 중세후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놓고 1443년 우리 요 정도는 좀 외워주자고. 물론 이제 백성들한테 반포 알려준 거는 3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 훈민정음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냐? 지금 여러분들 한자로 쓰고 읽고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국어가 한문이야? 소름 끼쳐. 밑에 보충학습, 옛날 사람들의 국어 생활, 고대, 고려 건국 이전에 한자의 유입으로 어느 정도는 문자 생활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한자의 유입, 문자 생활 어느 정도 가능. 하지만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아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습니다. 이두, 구결, 향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중세국어 다시 한번 합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한글 창제로 언문일치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말과 글이 일치한다. 문자 생활이 가능한 계층이 확대되고, 그렇죠. 그전에는 한자라는 문자를 쓰지 못했었던 일반 백성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었을 겁니다. 민족 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민족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문학을 창작하고 누리는,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대에 실학과 서민문학이 발전했고요.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국어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었을 겁니다. 됐을까? 35, 36페이지, 2페이지 읽는데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해요. 중세국어에 의해 고려에서부터 임진왜란인 거 알고 있죠? 중세국어의 특징을 의문, 문법, 어휘, 표기로 나눠 놓을 겁니다. 의문은 뭘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죠. 쓰자.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여기 중세국어에서의 나오는 의문이라고 하면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성조, 요렇게 세 개라고 할게요. 의문. 얘네가 변하면 소리도 변하고 뜻도 변해. 쌤, 성조요? 성조가 뭔데요? 오른쪽 밑으로 와서. 성조, 음절 안에서, 한 글자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중요한 말이야. 높낮이. 소리의 길이, 소리의 색이 이러면 틀린 말이야?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고 옆에다가 요렇게, 이거 음운에 해당되는 거구나. 성조는 총 4가지가 있죠. 씁시다. 낮고 평평한 소리, 평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애초에 처음부터 높은 소리, 거성. 빨리 닿는 소리, 길이를 짧게 하는 소리, 입성. 글자 왼쪽에 점을 찍을 거거든요. 평성은 평범하니까 점 몇 개 찍을까? 안 쓰지. 평범하니까. 상성은요,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2개. 거성은 높은 놈이니까 1개. 입성은 환장하겠는 거야.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이런 상황이죠. 에이, 그러면 다른 애랑 입성이랑 어떻게 구별을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받침에 그, 드, 브, 스가 오면 점의 개수에 상관없이 빨리 소리를 달아야 돼. 가, 하, 핫, 갓, 밥, 삿, 이런 식으로 빨리 닿는 소리라고. 모음 조화, 요건 또 좀 이따 나올 거니까요. 이제 또 글을 읽고 활동을 하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파악해 봅시다. 다시 오른쪽, 중세국어에 쓰였었던 문자, 요렇게 이응 위에 꼭지가 있으면 얘 이름 뭐라 그래요? 옛 이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 이응.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그냥 이응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이응 위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은 거, 여린 히읗, 문자는 있었지만 음운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소리가 실제로 나는 애들은 아닙니다. 지금 안 쓰는 애들 또 있는데요. 그렇지. 점 콕 찍어주고 괄호 뭐라고 쓸 거예요? 아래 아 있었죠? 이렇게 세모 표시된 애 있었죠? 반치음. 즈 요거에 조금 가까웠었던 애예요. 그 다음 세종대왕이 만든 28개의 글자에 들어가진 않지만 비읍 밑에다가 이응 있는 거, 예, 순경음 비읍 이런 애들도 있었다 라고 확인해 보면 되겠지. 지금은 안 씁니다.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어요. 없어진 순서예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없어진 순서, 소실된 순서. 됐을까? 네. 충분히 시간 드릴 거예요. 한 페이지씩 하고 읽을 시간 따로 더 드릴 거예요. 10세기 초 고려가 건국되면서 언어의 중심지는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간다. 표준어가 경상도 말에서 경기도 말로 바뀌는 정도야. 경기도는 아니었지만 중세국어는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 국어를 가리킵니다. 중세국어는 이때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 다음 글을 읽으며 중세국어의 음운문법 어휘 표기상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첫 번째,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음운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없는 글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중세국어에선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 아와 같은 음운이 존재했습니다. 이 음운은 그 발음을 추측만 할 뿐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진짜 이것도 한 10년 된 드라마 같은데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 씨라면 들어본 적이 있겠지. 그렇게 오래 살면 괜찮은가? 지겹지 않나? 내가 제일 우와! 보면서 욕했던 건 군대를 엄청 여러 번 갔더라고. 임진왜란도 참전하고 독립군에도 있다가 6.25 전쟁 때도 끌려가고 그 이후로 계속 군대 가던데 난 못해. 안 할 거야. 아니에요. 군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에요.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나 군대 가라면 또 갈까? 거짓말이죠. 중세국어에는 우리가 쓰였어.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 아. 이름 정도는 좀 외워놓읍시다. 수백 년 전에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책에 남아있으니까. 문자로 남아있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어떻게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지. 밑으로 내려갈까요? 중세국어에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거나 두 개가 찍혀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점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방점. 방점은 성조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죠? 알아도 씁시다. 성조는 뭐를 표시해요? 말의 높낮이를 표시합니다. 말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합니다. 방점은 글자 왼쪽에 찍어주기 때문에 좌가점. 4개의 성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성점.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음의 경우 자꾸 자음 모음 나오는데 정리 한번 합시다. 자음은 왜 자음이고 모음은 왜 자음이에요? 자식이고 엄마야. 자식은 어때요? 혼자 쓸 수가 없죠. 혼자 쓸 수가 없어. 자립성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혼자서도 사실 수 있어요. 자립성이 있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엄마 안 돼 이런 적 있어? 없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안 돼 이야기를 하지. 엄마는 자립성이 있습니다. 소리를 낼 때 조금씩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바로 나는 소리. 자음은요, 조금씩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 자음의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부터 흑까지 얘네 이야기하는 거죠. 음절의 첫 소리에, 초성에, 초성 자리에 브드, 브스, 브스드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해서 오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현대국어로 오면서 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모음의 경우 모음조화 현상이 현대국어에 비해서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모음조화 현상? 일단 어두자음군 제일 먼저 처리를 할게요. 어두자음군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비읍계, 시읍계, 어두자음군. 비읍계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가 붙는 거지. 시옷계는 시옷이 쓰이고 뒤에 게 뭐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은 상태로 하나의 초성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얘 보살, 브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브스 뒤에 앞에 브스 둘 다 소리 내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의 말에 관심이 너무 많은 중국에가 와가지고 그땐 고려지. 고려 사람들이 했었던 말들을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쓰이던 말을 한자로 두 개로 써. 그러니까 브스 이게 소리가 다 낮다라는 거지. 근데 시옷으로 사용되는 것은 따람이니라. 얘는 그냥 따람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초성 모두 발음 소리를 냈고 시옷으로 쓰이는 애는 아예 처음부터 된 소리로 표기 발음을 했다. 현대국어 넘어오면서 둘 다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 끄뜨뿌스쯔 이렇게. 이 부분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지랄맞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을까? 모음조화는 오른쪽에 있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라고 해놨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뭐야? 양성모음에는 아, 오, 아. 음성모음에는 으, 우, 어.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 모음조화는 글씨 쓸 때마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모음조화는 언제 적용하냐? 1번. 체연 더하기 조사가 올 경우에. 2번에 용언의 어간 더하기 어미가 쓰였을 때. 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케이. 어떤 체연이 있어. 뒤에 붙을 수 있는 조사가 대부분 두 개씩 세트로 짝을 이루고 있어. 예를 들면 안, 은, 알, 을 이런 식으로 에, 의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 그런 경우에 앞에 글자가 양성이면 안, 알, 에 앞에 글자가 음성 모음이 쓰였으면 은, 을, 의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이 됐을까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 어미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있어. 그래서 음성 모음이면 양성 모음이면 구별해서 적어줬다. 그래서 일단 조건은 체연 더하기 조사일 때 용언 더하기, 용언의 어간 더하기 어미일 때 모음 조화에 맞춰서 조사와 어미를 결정한다.
밑에 성조. 중세국어에서는 다시 밑줄, 어디에다가 밑줄? 소리의 높이, 높낮이로 뜻을 구별할 수 있었고 이걸 성조라고 했으며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다. 평성은 점이 없고요. 거성은 한 개고요. 상성은 두 개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됐을까요?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37페이지 넉넉하게 3분 드릴 거예요. 꼼꼼하게 보세요. 시작! 문법. 문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격조사의 쓰임입니다. 오른쪽으로 오죠. 주격조사, 에헴. 내가 붙으면 너 주어야 라고 얘기해주면 주격조사. 문장 안에서 채연이 서술어의 주어임을 표시해주는 격조사.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는 이, 가, 깨서 이렇게 있습니다. 철수가, 사람이, 할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중세국어에는 밑에 보세요. 주격조사에 이가, 깨서, 에서, 따위가 있습니다. 에서도 있지. 단체를 나타내는 거. 학교에서 과학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것들. 문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주격조사의 쓰임입니다. 위에다 씁시다. 이, 가.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 가가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와 이가 쓰이고 가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정리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한 두어 번은 써본 거예요. 이 시절에 주격조사 뭐 있었어? 이 하나밖에 없었지.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어떻게 해요? 형태는 세 가지야. 어떻게 세 가지야?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이 이로 끝나면 안 쓰고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고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 이렇게 썼었지. 예를 들면 나락, 말, 쌈, 이 물론 이어 적기 해서 최종 쓸 때에는 말, 사, 미 이렇게 쓰죠. 못할, 놈, 이, 노, 미 이렇게 썼었지. 됐을까? 미르고저 홀빼이셔도 홀빼 얘는 뭐예요? 바 더하기 이 이거지. 부모 이 공자 이를 안 쓰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휘 뿌리란 뜻이고 책을 봤는데 불휘라고 쓰여져 있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돼. 뿌리, 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됐을까요? 요 정도. 그리고 저기 훈민정음 거기에서는 내 일할 위하야. 이 내는 나 더하기 이. 그래서 해석을 내가 요렇게 해석했었었죠. 주격조사 이는 요렇게 쓰입니다. 다음 명사형 어미로는 옴, 움이 쓰였습니다. 야, 너 동사야. 하지만 내가 붙으면 너 명사처럼 쓰일 수 있지. 현대국어에서는 뭐 있어요? 자다, 잠, 오다, 옴, 살다, 삼, 가다, 감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옴, 있었을까? 모음조와 지켜주기 위해서. 어디에다 쓸까? 네, 옆에다가 또 마저 쓸게요. 명사형 어미에는 옴, 움이 있었습니다. 옴, 둘 다 써요? 아니요.
모음조화에 맞춰서 쓰다지. 쓰다야, 보다야. 자, 쓰 다음에는 오음을 쓸까, 우음을 쓸까? 우음 써야지. 왜? 의가 음성이니까. 그래서 쓰음, 숨 이렇게 가는 거지. 보다는요, 오가 양성이니까 보옴 해야지. 그래서 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가다 옴. 얘는 가옴이겠지. 또 뭐 있을까?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뭐 있지? 구르다. 구름. 구름. 뭐 이런 식으로 왔겠지. 명사형 음이 있었다라는 말은 필수적으로 모음조화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구나. 요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지.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 해놓고 현대국어의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뭐 있어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 중에서 주체 높임만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있어요. 시, 오다, 오시다, 가다, 가시다, 보다, 보시다, 있다, 있으시다, 계시다도 있지만 현대국어에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주체 높임법에 밖에 없어. 근데 중세국어에는 주체, 객체, 상대 전부 다 있었어. 체크합시다. 얘는 빨간색이에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객체 높임 어말 어미 삽짭짭.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잇. 요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제일 잘 나오고 자주 쓰이게 됩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놨으니까. 다음, 어휘 보러 갈게요. 어휘면은 뭐예요? 단어 뜻이죠. 보캐블러리. 중세국어 문헌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올 때에는 중세국어에는 고유어가 많았구나. 이들 어휘는 현대국어까지 그대로 살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소멸되거나 의미나 형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이 계속되었고, 누가 이겼을까? 고유어랑 한자어랑. 한자어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 펼쳐보면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많아.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다.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볼게요. 난 중국에서 온 배주야. 나는 몽골에서 온 송골이라고 해. 라면서 배주, 송골 전부 다 외래어였었다. 오른쪽 볼게요. 중세국어에 유입된 외래어 중에 붓, 먹, 수수는 중국어고 몽골어는 구렁말, 보라매, 여진어에는 호미, 메주, 두만 등 이런 게 다 여진어, 외래어였었대요. 이렇게. 지금 완전 우리말처럼 쓰지? 두만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강을 중심으로 콩을 엄청 실어다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두만이에요. 콩두 가득 찰만. 그런 식으로. 다음,
보라매는 매인데 새끼 매야. 이렇게 가슴에 털이 이렇게 약간 좀 보라색인 그런 종이 있나 봐. 걔네들을 보라매라고 합니다. 표기는 쓰는 거죠. 자, 우리 받침에는 종성에는 자음을 써, 모음을 써? 받침에 자음 쓰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골고루 거의 다 쓰지. 게다가 섞어서도 쓰지. 닭고기 할 때처럼 닭. 엄마 얘 흙 먹어 할 때 흙 이런 것처럼. 같은 거 나란히 쓰기도 하지. 먹었다 할 때 쌍시오 쓰고 그러잖아요. 깎아주세요 할 때 쌍기역도 쓰잖아요. 그치? 현대국어에 있는 받침에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이 시절에는 몇 개만 쓸 수 있었다? 8개만 쓸 수 있었다. 이 당시 받침 표기는 그느드르 무브스의 8개만 허용하는 팔종성법.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예, 요거 옛 이응 들어가는 거. 그리고 글자를 표기할 때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본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거 이름 알죠? 이어적기, 연철, 끊어적기, 분철, 거듭적기도 있기는 해요. 중철이라고. 옆에 이어적기 확인해 봅시다. 한 번만 더 쓰자. 연철.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앞에 있는 받침을 뒤에 조사나 어미 초성 자리로 이어줍니다. 사, 람 더하기 이. 체언에 받침이 있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죠? 그래서 미음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쓴다고. 됐어요. 끊어적기는 앞팻말의 종성 그대로 앞팻말에 쓰고 뒷말의 초성에는 그냥 이응 씁니다. 사람, 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한자음은 중요한 개념이네요. 빨간색.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저문식으로 표기하다. 점차 실제로 발음하는 한자음에 맞게 표기했습니다.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 쓰기 했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뭐 마침표, 쉼표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점들이 있었었어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설명을 하다 말은 거죠. 1번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냥 밑에다가 다시 새로 씁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1번 중국식 발음에 가깝게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 두 번째, 한자어는 초성, 중성, 종성 모두 표기합니다. 세 번째, 쌤 우리말에는 종성 없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종성이 없다면 옛 이응이 된다. 그냥 이응을 표기합니다. 대신 요 그냥 이응은 어때요? 소리가 나지는 않지. 쌤, 받침에 이응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 강, 방 이런 애들은 받침에 이응이 있잖아요. 네 번째, 소리 나는 이응은 옛 이응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까? 이름이 김종수 씨야. 그러면 이 시절에는 어떻게 썼을까? 김, 조에다가 옛 이응 쓰고 수 밑에다가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썼겠지. 그리고 읽을 때는 김종송이 아니라 김종수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됐을까요? 뭐 구두점 글을 마치거나 쉴 때 찍는 동그란 점 현대의 마침표 쉼표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38페이지 읽어보시는데 역시 3분 정도만 드려볼 거예요. 시작! 오늘 열심히 수업하러 왔는데 왜 다 아는 얘기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요? 그럼. 계속 할 거니까 나는. 자, 또 살펴봅시다. 용비어천가의 일부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용비어천가? 이름 엄청 멋있는데 살펴볼게요. 오른쪽 밑으로 잠깐 내려옵시다. 악장이래요. 글의 종류는. 조선시대 초기의 궁중에서 종묘 제향 때 부르던 송축가. 송축가는 뭐냐면 완전 쩔어. 멋져. 조선 오빠! 이거야, 느낌. 조선 포에버. 요 정도의 느낌이지. 설득적이에요. 이제는 조선을 받아들여.
서사적이야. 스토리가 있어. 세종 위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해서 6대까지, 4 따지면, 그치, 6대까지 할아버지들 이야기인데 완전 영웅적이야. 예찬적이야. 멋있어 죽는 거지. 송축적이야. 아, 오빠, 이거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조선 건국은 정당한 거다. 역사적으로 보면, 좀 나쁘게 보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반란이 일으킨 거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쿠데타잖아. 아니야. 조선은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져라 라고 시키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나라야. 이런 얘기할 거예요.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할 겁니다. 조선은 샘물에서 시작했지만 바다로 이어질 겁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고요. 한국 악장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하기엔 악장 이것 빼놓고 뭐 만날 게 없어요. 용비어천가 일단 뜻은 용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노래 14325 순서 용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창제 당시의 표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중세국어의 자료. 내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후대 왕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 니들 할아버지가 쎄빠지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내 이후로 올 후손들 잘 들어. 할아버지 믿고 이미 뭐 잘 만들어진 회사인데 잘 만들어진 나라인데 너네 놀러 다니면 안 돼. 그렇게 경고도 좀 하고 할 거예요. 위에 본문 보기 전에 밑에 나와 있는 해석 먼저 잠깐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총 125개가 있어요. 얘는 2장, 두 번째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갑니다. 일단 이렇게 끊어놓으면 앞뒤 문장이 어떻게 해요? 완벽한 대꾸지. 사실 완벽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꾸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의 이 나무가 조선이죠. 샘이 깊은 물에서의 이 물이 조선이지. 조선은 뿌리가 깊어 기초가 튼튼해. 조선은 샘이 깊어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가뭄에 그치지 않는다. 바람과 가뭄은 시련, 고난, 나라 안팎으로 휩쓸려 오는 내, 우, 외, 환. 나라 안의 근심, 나라 바깥의 근심.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꽃, 열매. 아주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갑니다. 샘이 깊은 물이 내를 이루고 바다로 이어질 겁니다. 바닷물은 절대 마르지 않지. 조선. 왠지 영원할 듯. 요 정도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밑에 용비어천가의 작가와 내용, 세종 27년 정인지, 인지, 권제 등 문신들이 지어서 2년 후에 간행한 악장이다. 글의 종류 악장. 조선을 세우기까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따지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역사적 과업을 중국 고사에 빗대어 그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려 신하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중국의 성현 A가 B라는 지역에서 B라는 상황에서 C를 했다. 우리 할아버지 육룡 중에 한 분 A-가 B와 비슷한 상황, 공간에서 C를
했다. 야, 니들 그 왕이 이거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 좋아해 줘. 요 정도로 느낌이 있는 거라. 대부분 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에 거는 이게 왜 안 나왔어? 2장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용비어천가 총 옆에다 쓸까요? 2장 125장 중에 두 번째 장이에요. 얘는 누구나 다 배워요. 왜? 다른 데는 한자 엄청 쓰여 있는데 여기는 한자가 하나도 없어. 위로 올라갑시다. 중세국어의 특징 일단 볼게요. 어때요? 쭉 세로로 쓰고 있죠? 세로 쓰기 하고 있지.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깊은이 아니라 깊은 피읍 넘어갔죠? 이어적기 했구나. 하나니 하다. 이 시절에 하다. 요렇게 했을까? 하다. 요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이 하다는 현대국어에서 많다의 뜻이고, 밑에 있는 하다가 특정한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자로 쓰면 위에 거는 많을다, 밑에 거는 할 위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나? 영어로 하면 위에 게 얼락, 밑에 건 영어에 두, 요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아, 얼락 붙였으면 안 되지. 저도 대학 나왔거든요. 글자 옆에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지 않아요? 성조는 뭐였어? 말의 높낮이. 방점은 뭐였어? 글자 옆에 찍는 점. 바람에, 가말에, 발알에처럼. 자, 여기 볼게요. 바람, 에, 어디, 아이고야. 바람, 뒤에 조사가 올 건데, 에하고 에 둘 중에 하나 골라 쓸 수 있었어. 가말에, 가맘, 더하기, 에하고 에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었지. 발알에, 발알, 더하기, 에하고 에 둘 중에 하나 골라 쓸 수 있었어. 근데 왜? 여기 볼까요? 앞에 바람, 양성이라서 에 쓸 거야. 가맘, 아래 양성이라서 에 쓸 거야. 발알, 아래 양성이라서 얘를 쓸 거야. 뒤에 거 안 쓰고 굳이 앞에 거 썼다? 왜? 무엇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음조와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해석할 때요, 얘네 둘이는 바람 때문에, 가뭄 때문에 라고 해서 얘는 원인 부사격 조사. 발알에, 바다로, 처소 부사격 조사. 처소 부사격 조사. 이러한게 세부적으로 조사에 쓰임 구분하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이제 얘기해야 돼. 나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설명 다시 하잖아요? 이렇게. 모를 수도 있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 야, 너 한번 해봐라. 야, 쟤 몇 번이나 같은 얘기 해서 해줄까? 난 계속 할 수 있어. 밑에란다. 지금 보고 있는 102페이지 같은 39페이지 같은 102페이지. 여기 꼼꼼하게 읽어보시는데, 역시 3분만 드릴 거예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외우려고는 하고. 시작해 봅시다. 중세국어의 실제. 중세국어, 고려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할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가 변화하는 실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세종이 어제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세종, 사후에 만들어졌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문자를 창제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실 오른쪽 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과 자음 모음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다. 설명서, 문자 설명서. 훈민정음 언해라고도 부릅니다. 훈민정음의 서문이고요. 설명적이고 교시적, 알려서 보여주겠다. 훈민정음 내가 왜 만들었냐면 어떻게 쓰면 좋아? 있죠. 1443년이니까 15세기겠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창제 정신 이미 알고 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 자주정신. 새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지. 창조정신. 날로 쓰고 편안하게 해주기에 실용정신.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보면 역시 알겠지만 일단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요 정도죠. 세로로 쓰기 했다, 세로 쓰기 했다, 띄어쓰기가 없다. 글자 옆에 점 찍혀 있다. 중국어가 있으면, 한자가 있으면 바로 우리말로 말을 달아놨다. 문짱 아니야. 문자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썼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했다. 모음조화 잘 지켜졌고 이어적기 되어 있고 기타 등등 나올 때마다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해석 볼게요. 현대어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주정신.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애민정신,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씁시다. 28자를 새로 만들었다. 창조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편하게 해주기에 실용정신. 28자 만들었는데 쌤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자음, 모음 각각 17개, 11개. 그냥 요 정도만 확인해 놓읍시다. 그리고 참고로 요 정도까지 해주면 거의 완벽하지. 어디다가 할 거냐면 아, 이, 오, 아, 우, 어. 얘네들 단모음. 이 시절에는 단모음 몇 개? 7개. 그럼 나머지 4개 이중모음. 쌤,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 10개인데요. 그렇지. 단모음 이 10개에서 첫 번째 아래야 빠지고 그 다음에 왜, 위, 에 요렇게 4개가 추가됐어. 그러면 7 빼기 1 하면은 6개. 6개에다 4개 더 들어가면 10개.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단모음 10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더 할 게 없어.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인 거지. 오른쪽 위에 살펴볼게요.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지켜집니다. 모음 조화 우리 뭔지 알고 있죠? 쓰음에 됐고 여기 이렇게 체크해야지. 모음 조화 지켜졌습니다. 어두 자음군 있어요. 명사형 어미, 옹, 음이 규칙적입니다. 결국에 이 말은 모음 조화 지켜집니다. 그 뜻이야. 명사형 어미 기가 없어요. 비교 부사격 조사 에가 있습니다. 둥빅 에에서의 에. 다음 어휘
의미가 이동하고 축소하고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는데 의미가 변화합니다.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의미 이동,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지.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시험 문제엔 어떻게 나온다고? 여기 밑줄 그어놓고 A, 기업 하고 똑같은 거 찾기. A, B, C, D, E 다른 거 찾기. 이동, 축소, 확대 중에서 다른 거 찾아내기. 밑에 피곤해 죽겠죠 지금.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어적기. 동국정원식으로 한자음 표기했습니다. 아우 좋아. 자, 이제 또 위로 올라갑시다. 어떻게 읽어야 돼? 생종, 엉쟁, 훈민, 정음, 거짓말, 아이고야. 세, 종, 제, 훈민, 정음. 요렇게 쓱 그어놓은 건 그냥 이응이라서 소리 안 나는 거고, 세종의 요 이응은 뭐였어? 옛 이응이었어. 소리 나는 거야. 한자음을 초성, 중성, 동성 다 갖추려고 써놓은 거죠. 그렇지. 쌤 그거 이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네요. 정답.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뭐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랏말싸미, 나라의 말이. 어머, 그럼 요 시옷이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무엇의에 해당되는 거네. 쌤, 관형격 조사 아닌가요? 정답. 위로 올라오죠. 또 빈칸이 있을까? 있게 되어 있어. 당구장 표시.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에는 관형격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이 시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 요렇게 두 가지. 작게 나누면 세 가지. 이렇게 나눠놨을 때 위에 있는 시옷은 언제 쓰냐? 무정명사. 즉 자신의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는 애들. 뭐 있을까? 책상, 돌, 산, 나무, 나라 이런 애들. 밑에 의는요. 유정명사. 살아있는 애들. 그리고 높이지 않아도 되는 살아있는 애들. 존칭의 대상이 아닌 애들. 그러면 쌤이 유정명사 중에서도 존칭의 대상은요. 예를 들면 부모, 임금님, 부처님처럼 그거는 또 위에 거 쓰는 거지. 유정명사이면서 존칭의 대상이면 시옷 써줘야 됩니다. 앞에 걸로 볼까? 무정명사일 때 뭐 있어? 나랏 이런 거 있지. 임금 시옷 써야지. 부모 시옷 써야지. 부처, 부티, 부티어 시옷 써야지. 위에 있는 애는요. 앞에가 양성모음이면 애, 음성모음이면 의. 사삼, 애. 우리 집 소, 소. 저기 바닷가에 거북이, 거북의. 음성모음 쓰는 건 또 뭐 있을까? 동물 뭐 있지? 개, 소, 말, 양, 닭, 쥐, 종, 꿩, 까투리, 장기. 뭐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어, 이렇게 왔었을 거예요. 관형격 조사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구분해야 될 조사 뭐 있었지?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나라의 말쌈이
말싸미는 뭐 더하기 뭐였었어요? 말쌈 더하기 이. 뒤에 주격조사 쓰였네. 근데 해석은 나라의 말씀이라고 해석하지 않거든. 나라의 말이라고 해석하죠. 의미, 축소. 옛날에 말씀하면 말 전체였는데 지금은 말씀하면 그 중에 어른들이 한 말. 그러니까 의미, 축소. 말싸미, 이어적기, 각자병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까? 의미, 축소. 쌤. 각자병서 이건 뭐예요? 자, 또 밑으로 내려옵시다. 여기저기 막 쓸 거예요. 표기 방식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병서, 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서는 애초에 잘못 썼나? 한 번만 더 쓸게요. 병서.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야. 연서는요. 연서. 글자를 세로로 나란히 쓰면 연서야. 근데 병서는 다시 두 가지. 각자병서가 있고 합용병서가 있어요. 각자병서는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데 어떻게? 지들끼리 똑같은 애들끼리 얘네들이 각자병서고 합용병서는 다른 애들끼리 나란히 쓰는 거지. 근데 합용병서는 다시 어떻게? 비읍계 합용병서와 시옷계 합용병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지.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쓴다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무, 브, 뿌, 프 밑에다가 이응을 세로로 나란히 써서 순경은 약간 순하게 여리게 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싸미에서 쓰가 쓰였으니까 이거 각자병서구나 라는 근거가 되는 거지. 나란 말싸미 둥귀에 달아서 중국과 달라서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 부사격 조사. 달아 모음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났을 땐 달아 어때? 얘가 발음이 훨씬 쉬워. 리을 이응형 활용이라고 합니다. 리을 이응형 활용.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었는데 또 요 근처 학교에서는 또 리을 이응형 활용 거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학교마다 다.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서르 음성 음성. 모음 조화 잘 지켜지고 있었군.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 기본형은 치읓인데요. 활용할 때 시옷 다른 걸로 바꿔 썼지. 왜? 받침 쓸 수 있는 거 8개만 있었으니까. 팔종성법. 그럼 또 위에 써봐야지. 받침 8개 뭐 쓸 수 있었어?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옛, 이응. 요렇게 8개. 팔종성법. 사마띠 아니할세 뭐뭇을세 뭐뭇임으로 종속적 연결어미.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뜻이 완전히 달라졌죠. 의미 이동. 백성이 요 이는 주격조사. 니르고저 홀빼이셔더 초성의 니은 없어져야 되는데 얘는 없어지지 않았네?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뭐가 되지 않았다고? 초성에 니은 오면 안 되는데요. 부음법칙. 부음법칙 적용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여기에 이 배는요, 중요해요. 위에다 써야 됩니다. 바 더하기 이야. 이응 없는 이야. 이응 없는 이라서 주격조사 요게 쓰였습니다. 확인. 왜 이응 없어졌어요? 앞에 이 이외에 모음이 쓰여져 있으니까.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이 뜻을은 밑에다가 한 번만 쓸게요. 뜻 더하기 을이야. 을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적격 조사. 뜻을 그러면 이렇게 썼겠지. 처음엔 뜻을. 하지만 이어적기 해서 뜻을 이렇게 오는 거죠. 초성의 다음 다른 거 2개 섞었었네?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디귿 받침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이 시절의 목적격 조사 요거 말고 알.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을 쓴 거예요. 왜? 뜨들의 뜻에 의가 음성이니까 음성을 쓴 거지. 그러니까 옆에다가 하나 더 써야지. 뭐라고? 모음조화. 쌤, 목적격 조사 정리해 주시죠. 오케이. 당구장 표시 땡땡땡.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요 말이 빠져 있어. 앞 말이, 앞에 오는 말이 종성, 받침이 있냐, 종성, 받침이 없냐. 받침이 있고 앞에 말이 양성 모음이냐, 앞에 말이 음성 모음이냐. 앞에 말의 종성, 받침이 있고 양성이면 알, 음성이면 을. 앞에 말의 받침이 없고 양성이면 랄, 를. 됐을까요? 나, 랄, 너, 를. 밥, 알, 국, 을. 요렇게. 괜찮을까요? 적용해 놓은 게 요거다.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따졌다라는 것 자체가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었다. 오! 이제 조사 다 했어. 자, 뭐 했는지 살펴볼까요? 주격 조사했죠? 관형격 조사했고요. 목적격 조사했지.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비교 부사격 조사했지. 그리고 아까 앞에 스쳐 지나가듯 원인 부사격 조사 얘기했고 처소 부사격 조사 얘기도 했었었지. 조사 엄청 많네요.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펴디, 디를 지로 바꾸는 게 구개음화인데 그러면 얘는 구개음화가 적용이 안 된 거지. 놈이는요. 놈 더하기 이였잖아요. 왜 이야?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니까. 이어 적기도 했었고. 옛날에 놈 하면 무슨 뜻이었어? 사람. 지금은 사람 중에서도 비속어, 욕먹는 애들.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축소. 쌤, 말싸움도 의미 축소였잖아요. 정답. 내 일할 위하야. 요 위, 소리 안 나는 이응이죠. 어여삐 어겨. 불쌍히 여겨. 너 오늘 왜 이렇게 어여쁘니? 하면은 고맙습니다. 이거지. 예쁘다는 소리니까. 근데 이 시절에는 나를 불쌍하게 보고 있군요. 불쌍한 거랑 예쁜 거랑은 의미상 관계가 없어. 이동 축소 확대, 이동. 의미 이동. 어여삐 여겨서 니은 없어지지 않았죠. 두음 법칙 적용 안 됐지.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여기에는 체크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밑에다가 또 잠깐만 쓸게요. 브, 프 밑에 오는 을을 우로 바꾸는 것 뭐라 그래요? 입술이 어때? 동그래지지. 을을 우로 바꿨다. 입술이 동그래진다. 원순모음화 라고 해요. 무브프프 밑에 을을 우로 바꾸는 거 원순모음화. 근데 여기에서는 우로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지. 그럼 옆에다가 또 쓸 수 있겠는데 뭐라고? 원순모음화 안 됐습니다.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짜 이응 빼고요. 사람마다 해요. 사람마다 하여금 뭐뭐 하게 한다니까요. 해요. 하여금 사동 표현이에요. 수빈이견은요. 수빈은 숫다 더하기 2야.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어미가 와서 순경은 비읍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비 이렇게 온 거지. 그러면 수비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 특징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순경은 비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적기 했어요. 요렇게 두 개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날로 쏨에 나 좋아해. 자 여기 볼게요. 에 밑에 보면 온 대신에 썼으니까 모음 조화 지켜졌고요. 명사형 어미 쓴 거고요. 브스 어두자음군. 미음 넘어갔죠. 이어적기. 여기까지 해주면 완벽해. 뼈난키 하고 저 할 따라민이라 얘는 원래 람이니라 니까 어두자음군 쓰였고 미음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했고 현대국어에 안 쓰는 아래아 썼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됐을까? 이 교과서 기준으로는 엄청 더 필기 많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의문상의 표기의 특징.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의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래 아, 수비, 순경은 비읍. 말쌈, 된소리. 같은 거 나란히 썼다. 가짜 병사. 수비, 어쨌든 순경은 비읍 뒤로 넘어간 거니까 둘 다 이어적기 한 거다. 이어적기 했습니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두자음근 쓰여져 있습니다. 어두자음근은 다시 한번 이어가지만 비읍계, 시옷계,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 둘이 있었다. 다음 페이지 42쪽 문법을 비교해 볼게요. 듀빅의 달아에서의 에에다가 동그라미 무슨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쓰였습니다. 현대국어에선 와, 과로 쓰이는데요. 다음 어휘를 비교해보자. 어휘 비교하는 건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요건데 어린,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 뜻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동. 놈, 사람에서 낮잡아 부르는 걸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지. 아무한테나 놈이라고 하면 욕먹을걸요? 축소. 가엾게 불쌍하게라는 뜻에서 어여쁘게 이동. 요렇게 했습니다.
나란 말씀. 왜 이렇게 하다가 말았지? 의미의 축소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말쌈, 말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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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얘도 의미 축소지. 쌤, 그러면 의미 이동 축소했는데 뭐 확대된 거는 없어요? 의미 확대된 거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영감, 다리, 뭐 요 정도 갑자기 펀뜩 떠오르는 거는 얘네요. 옛날에 영감은 벼슬 이름이었거든. 지금은 나이 먹으면 다 영감이죠. 옛날엔 사람, 동물 밑에 달린 것만 다리야. 근데 지금은 책상 밑에 달린 것도 다리야. 다리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난 거지. 다음 글을 읽고 훈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살펴봅시다. 체크만 하면 되죠. 자주, 애민, 실용, 그리고 저는 자꾸 하나 더 써드리고 있죠. 뭐 창조. 창조 정신은 뭐 있었어? 새로 28자를 만듭니다. 데스카야. 옆에 나와 있는 거 아키. 일단 정치. 어린이들 서당 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역시 천장문제. 그 다음이 명심보감, 소학 이런 순서로 넘어가요. 소학은 옛날에 그냥 꼬맹이들 보던 책이야. 소학이란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해,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겁니다. 라고 해서 1587년 몇 세기? 16세기 말. 훈민정음 창제가 1443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130년, 140년, 15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간 거지. 그 사이에 말이 어떻게 변했을까? 앞에 훈민정음 시절에 막 글 쓰면 제일 귀찮았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나는 글자 옆에 점 찍는 게 제일 귀찮았을 것 같고. 그리고 소리 안 나는 이용 뭐하러 써? 안 쓰면 없는 거지. 동국정원식 한자음 비기 되게 귀찮았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글자 옆에 점이 남아있어서 방점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사라졌어요. 시작해 볼게요. 밑에 뜻풀이 먼저 볼게요. 공자께서 주격조사, 증자에게 부사격조사,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여러분들 몸 다치지 않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야. 입신 출세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네가 출세하는 게 효도의 끝이 아니라 출세해서 어우 저 집 자식 잘 키웠네. 부모가 누구야?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효도의 시작은 몸이 다치지 않는 것. 효도의 끝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어유 자식 잘 키우셨네 소리 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런 소리 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어머님이 누구네 집 딸내미는 그렇게 뭐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비교하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엄마 친구 딸이야. 누군가 제발 치유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집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비교해봐야 소용이 없어. 끝이 없지. 그래서
뭐 우리 딸도 막 이렇게 학교 막 가고 나서 내가 이거 우리 반에서 몇 번째로 잘해. 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못하게 하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만족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애들이라서 습득이 빠른 것 같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소학 원해의 특징 일단 미리 살펴볼게요. 순경은 비읍이 사라졌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순경은 비읍이 사라진 단어 찾으면 돼. 모음조화가 파괴됐대요. 모음조화 파괴된 단어 찾으면 돼. 명사형음이 오음의 혼란이 옵니다. 결국에는 그거 모음조화가 파괴됐어요 얘기 아닌가? 의미 축소된 단어들이 있대요. 끊어적기 등장한답니다. 현실적인 한자음으로 표기한대요. 무슨 말이야?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안 한다는 얘기지. 종성이 없으면 그냥 안 쓰고 말아요. 이런 거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밑에 봅시다. 글의 종류는 언해, 우리말로 풀이합니다. 교훈적이고요. 그렇지. 지극히 유교적이지. 효의의 시작과 마침이고 16세기 국어의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소학이라는 책은 중국 송나라 유자징이 주자이의 가르침을 지은 초학자들의 수양서, 초학자, 얼라들, 꼬맹이들. 수양서로 예절, 충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학 언해는 소학이라는 책을 한글로 풀이한 책입니다. 왜 굳이 이런 책을 한글로 풀이했을까?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유학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백성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지. 밑에 해석은 다 나와 있으니까 문법적인 상황만 보러 갈게요. 화면을 이 정도 키우면 괜찮으실까? 오케이, 아주 좋아. 자, 시작합시다. 공제, 공자, 어디가 있어? 공자의 이, 깨서 주격조사 이가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자, 한자인데 소리 안 나는 이응 안 썼죠?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만 더 쓸까요? 현실적 한자음 표기. 공자이, 공제, 공자께서, 증자, 다려, 누구누구에게 부사격 조사. 닐러, 여기 보세요. 이 닐어, 원래 이응이 있었는데, 닐 더 생겨져 있지. 요렇게 표기법 달랐구나. 가라샤데가 아니라 갈아샤데. 니을 넘기지 않았죠? 끊어졌기. 공자, 증자, 다려, 닐러, 갈아샤데. 닐러는 얘를 또 리을형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엿먹이려면 이렇게 풀 수가 있지. 이거를 15세기 훈민정음 시절에는 어떻게 썼을까? 닐어라고 썼을 거라고요. 왜? 나란말싸미 둥기게 리을 이응형이었잖아. 갈아샤데 몸이며 몸과 얼굴이며 얼굴과 머리털이며 머리털과 이 이면은 현대국어에서 와과 앞뒷말을 이어주는 접속조사지. 접속조사.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몸 미음 뒤로 안 넘어갔죠. 리을 안 넘어갔지. 리을 안 넘어갔지. 온통 끊어졌기 하고 있죠. 이때의 얼굴은 여기 face, 앞면이 아니라 몸 전체야. 하지만 지금 얼굴 하면 요만큼만 의미 축소. 머리털이며 살한은요.
안 요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살흐 더하기 안. 히읗으로 끝나는 원래는 살 하고 끝인데 일부 체언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땐 히읗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히읗 종성 체언. 아가 양성이라서 뒤 안 썼구나. 오, 얘는 보조사. 당시의 보조사는 안 하고 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안을 썼을까? 앞에 아가 양성이니까. 그럼 우리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모음조화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부모끼 받자온 것이라. 것이라. 얘는 또 이어적기했네. 자, 받자온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받, 잡, 안. 요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받, 뒤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받, 자에다가 순경은 비읍, 받, 잡, 안. 이어적기 해서 받, 자, 반. 이게 다시 받, 자, 안. 발음이 의문이 변동하면서 받, 자, 온.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돼.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거야. 이전 시기에는 순경은 비읍이 있었네요. 이거야. 이 단어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었습니다. 다음, 자, 받은 사람은 누구야? 나야. 그치? 너야. 근데 내가 받게 해주고 준 사람은 누구야? 부모님이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에게 부사어야. 객체야, 객체. 그러면 나가 받은 나는 높일 필요는 없지만 준 부모님은 높여줘야지. 부모님을 높여주는 게 누구냐? 이거야. 얘가 부모님 높여주는 거야. 부모님 방금 뭐라 그랬어? 객체. 그래서 잡 위에다가 씁시다. 이름도 거창한 객체, 높임, 선, 말, 어미. 객체, 높임, 선, 말, 어미. 갑자기 질문.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 선, 말, 어미는 뭐 있어요? 객체, 높임, 선, 말, 어미 현대국어에 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됐을까? 부모끼 받자온 것이라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었고 객체, 높임, 선, 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감히 헐워, 헐게 하여, 상해 오디, 상하게 하지,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둘 다 사동표현. 상해 오디, 지로 안 바꿨네. 국의 음화, X. 상해 오디 아니 홈이 야호 홈은 하, 이렇게 붙은 거지. 옴은 정체가 뭐예요?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효도의 비르소미요. 비르소미요. 밑에다가 쓸까요? 비, 르, 이, 오. 비, 르, 이, 오. 비, 르, 이, 오.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이어적기 한 거. 그쵸? 다음.
또 눈에 띄는 건 누구야? 옴이지. 얘 정체 뭔데요? 명사형 어미지. 명사형 어미는 옴, 두 개 있었는데 얘 옴 썼네. 괜찮아? 이전식이라면 안 괜찮아. 왜? 르, 음성인데 오, 양성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파괴되고 있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있지. 그래서 모음조화 파괴되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몸을 세워, 몸을 끊어접기, 세워서 도를 행하여. 어머! 앞에 받침이 없고 오 양성이면 도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를 밑에다가도 또 뭐라고 쓸까? 모음조화 파괴된 단어야 이거. 모음조화 X. 일홈을 이름을 후세에 베퍼서 원래는 베풀어서잖아 서. 근데 요거 있죠 한자 얘가 이자야. 이열치열할 때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할 때의 그 로서야 로서. 근데 베퍼서 그냥 바로 직역한 거지. 어서 해서가 아니라 한자를 직역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랄 어이쿠야 여기에서는 모음조화 잘 지켰네. 현벽해 현저하게 결을 저로 바꾸지 않았네요. 그러면 옆에다가 뭐가 안 돼 있다? 국외음화 안 돼 있다. 홈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미음 안 넘어갔으니까 끊어졌기. 효도의 끝이니라. 어머 얘 의로 해석해야 하지 않아요? 얘 무슨 조사야? 관형격 조사지. 아 이거 관형격 조사에 효도는 이거 유정명사 아닌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칙이 자꾸 깨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셨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쉴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 보통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미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지금쯤 한 4명은 지금 쓰러져서 자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다 멀쩡하잖아요.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쩜 이렇게 잘하지? 소학원의 표기가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공제, 누구? 요거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는 가께서로 바꿉니다. 얼굴 이며에다가 네모, 무엇, 과, 접속조사다, 접속조사. 앞뒷말을 이어주는 거. 현대국어의 와과로 해독되는 것. 받자온, 우리 원래 아까 어떻게 했었다고? 안, 이렇게 붙은 단어인데, 이름도 찬란한 객체 높이 선어말 어미 잡이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선 사라졌어요.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훈민정음 시절에 15세기에는 이어적기 17세기였지. 17세기에는 끊어적기 15세기에는 동국정음식으로 한자음 표기했고 이 시절엔 현실음에 맞게 표기를 했고 됐을 거야. 됐을 거야는 뭐야? 됐나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받잡 안 제가 아까 다 앞에 설명드렸었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